모양으로. 그럴 때 포탄의 수는 결국 뭐냐? T1 더하기 T2 더하기 땡땡 돼서 TN까지 삼각수를 쭉 더한 거가 되겠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층까지 쐈다. 6단으로 쐈다, 포탄을. 그러면은 삼각수가 6개까지 더해지겠죠.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15 더하기 21. 그래서 모두 56개의 포탄이 있다는 걸 한눈에 딱 알 수 있게 된 거죠. 자, 그런데 해리엇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. 뭐냐? 고민했습니다. 아, 이게 해리엇이 수학자인 이유가 또 여기 있어요. 이게 진짜로 최고 좋은 방법인가? 이걸 고민했습니다. 다른 사람 같으면 뭐 이 정도면 대체 했겠지만 해리엇은 이게 진짜 최고 좋은 방법일까?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? 이걸 고민했습니다. 근데 고민을 하다 그 해리엇이 결론을 내립니다. 야, 이거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. 그래서 당시에 가장 뛰어난 수학자였던 요하네스 케플러한테 편지를 씁니다. 내가 이런 문제를 고민했는데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없다. 그러니까 해결을 해달라. 이렇게 해서 케플러가 드디어 그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케플러가 이때부터 그러면 공간 또는 평면을 덮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? 이런 걸 고민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드디어 1611년도에 옛날에는 다 수학자가 자신의 후원자가 있었어요. 후원자인 존 와커라는 사람한테 눈의 육각 결정 구조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써서 바칩니다. 여기에서 처음으로 평면을 덮는 문제에 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. 자, 아까 얘기했다시피 평면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은 정삼각형, 정사각형, 그 다음에 정육각형이 있다고 그랬죠. 먼저 정삼각형으로 평면을 덮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?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따져야 될 게 있습니다. 평면을 덮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덮을까라니까 그 잘 덮을 수 있는 걸 수치로 나타내야 되겠죠. 그게 바로 밀도입니다. 밀도. 덮인 밀도예요. 밀도는 뭐냐면 정삼각형에서요. 정삼각형을 이제 케플러가 생각한 거는 구를 가지고는 못하고 공간에서 그 구를 평면으로 옮겼습니다. 평면으로 옮기면 원이 되겠네요. 원. 평면을 원으로 덮을 때 과연 얼마나 덮을 수 있을까?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우선 정삼각형 모양으로 덮자. 그래서 정삼각형에서 원으로 덮인 부분을 전체 정삼각형의 넓이로 나누는 것. 그게 바로 정삼각형 모양으로 덮었을 때 덮인 부분의 밀도입니다. 그래서 이 밀도가 높다.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떨까요? 평면을 더 많이 덮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이게 포탄 모양을 평면으로 와서 원 모양으로 바꾼 다음에 케플러가 한 것은 원을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배열을 한 겁니다. 이렇게 배열하고 또 사각형 모양으로 한 줄로 이렇게 또 배열해 본 겁니다. 그래서 어떤 게 더 많이 덮이나를 계산을 했어요.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가지고 삼각형 모양으로 놓고 이놈을 덮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원으로 하면 반지름의 길이니까 삼각형으로 하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되겠죠. 이 정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? 밑변의 길이가 2이고 높이는 그 경우에 루트 3입니다.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2 곱하기 루트 3을 2로 나눠야죠. 하면은 약 1.732쯤 나옵니다. 그런데 원은 어떤가요? 이 원은 정삼각형의 한쪽에 있는 구퉁이에 있는 거는 전체 원의 6분의 1입니다.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원의 넓이는 파이 되겠죠. 원은 파이 r 제곱인데 r이 1이니까 파이 됩니다. 그게 6분의 1밖에 없죠. 근데 이게 3개 들어있네요. 그러니까 6분의 3파이 되네요. 6분의 3파이가 약 얼마냐면 1.571쯤 됩니다. 그 실제로 삼각형 모양으로 평면을 덮은 경우는 1.732분의 1.571 하면은 약 0.907쯤 나옵니다. 즉 90.7%를 덮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. 자, 이걸 바꿔서 이제 정사각형으로 바꿔볼까요?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원을 한 줄로 쭉 세웠습니다. 세우면 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따지면은요, 원 4개를 하나 정사각형에 넣어볼게요. 넣으면 원의 반지름이 1이니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4가 되겠네요. 결국 이 넓이는 얼마입니까? 16이 되네요. 그죠? 16이 됩니다. 그리고 원 4개의 넓이는 얼마인가요? 파이 r 제곱이라고 그랬죠. 원 4개의 넓이는 바로 4파이쯤 되겠죠. 약 12.56쯤 됩니다. 그래서 밀도가 얼마냐? 이거 똑같이 16을 16분의 12.56 하면은 약 0.785, 78.5% 정도밖에 못 덮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습니까? 삼각형 모양일 때가 더 많이 덮겠죠. 그래서 삼각형 모양이 더 좋다. 근데 그 삼각형을 한 꼭지점에 6개가 모이면 정육각형이 되죠.
바로 그래서 정육각형 모양으로 평면을 덮는 게, 이게 그 육각형 구조, 케플러가 육각형, 눈의 육각형 구조를 연구한 게 바로 그것 때문에 육각형 구조를 연구하게 됩니다. 근데 케플러는요, 평면에서는 이제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. 그럼 공간에선, 아까 해리엇이 물어봤듯이 공간에서는 어떨까? 이거 구하기 힘듭니다. 공간은 평면보다 차원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차원만 높아져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. 그래서 케플러는 결국은 해결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아마 이럴 것이다라는 추측만 남겨놓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그 케플러가 그런 걸 남겨놓은 이후에 쭉 문제를 못 풀다가 1998년도에 드디어 미시건 대학에 있는 토마스 헤이스라는 사람이 수학만 이용한 게 아니고 컴퓨터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. 그래서 드디어 몇백 년 된 문제가 풀린 거죠.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. 원래 여러분 책 중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책을 지은 사이먼 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책은요,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하나, 수학책인데도 불구하고요.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?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이을 만한 문제는 그에 못지않은 흥미로움과 매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. 케플러의 추측이 바로 그런 문제다. 왜냐하면 케플러의 추측은 단순해 보이지만 풀려고 딱 다가서면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 문제에 압도당하고 만다. 그래서 그만큼 그 문제가 흥미롭다. 이렇게 이 케플러의 추측을 얘기했습니다. 자, 어떤 평면을 일정한 도형으로 덮는 문제 중에서 그걸 예술로 승화시킨 경우도 많습니다.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요, 바로 스페인의 아람브라 궁전입니다. 이 아람브라 궁전은 스페인의 이슬람 왕조 때인 13세기 후반서부터 짓기 시작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어진 건데, 이 양식이 바로 아라베스크 양식이라고 합니다. 아라베스크 양식은 이슬람 사원의 벽이나 공예품에서 볼 수 있는 그 아라비아 무늬를 말하는데요. 이슬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슬람은 철저하게 우상숭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? 십자가도 이게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십자가 같은 것도 거기에서 기도도 하고 하죠.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. 부처님 상 놓고 하죠. 하지만 이슬람은 그런 상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림도 그릴 수 없어요.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기하학적 도형을 가지고 무늬를 만든다든지 글씨를 좀 예쁘게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무늬와 모양을 넣은 게 바로 아라베스크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그런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아람브라 궁전이고 굉장히 화려합니다. 자, 그런데 이 아람브라 궁전은 예술적으로도 많은 관련이 있어요. 수학과도 관련이 있지만요. 자, 그 첫 번째가 바로